워싱턴 정가의 한 회의실에서 한국을 둘러싼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한 엘리트 관료는 한국의 능력을 노골적으로 비웃으며 조롱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의구심을 품었죠. 결국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한국 땅을 밟은 그 관료는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과연 그가 한국에서 목격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첨단 무기 뒤에 숨겨진 진짜 힘, 그리고 세계를 놀라게 한 한국의 실체는 무엇이었을지 그 놀라운 반전의 여정을 지금부터 끝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노아입니다. 저는 미 국무부에서 정책기획관으로 일하고 있어요. 워싱턴의 월요일 아침은 대체로 비슷하게 흘러가죠. 하지만 그날 국무부 정책기획국 주간 회의실의 공기는 유난히 싸늘하게 느껴졌습니다. 평소처럼 회의 자료를 넘기던 제 시선은 잔뜩 날이 선 동료 빌에게 자연스럽게 향했어요.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신문 뭉치 중 하나를 신경질적으로 집어들더니 한국,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부상이라는 헤드라인을 손가락으로 툭툭 쳤죠. 그의 표정에는 노골적인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미국 원조 없이는 하루도 못 버틸 나라가 무슨 방산 수출이냐고 큰 소리로 외치는 것 같았어요. 빌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에 울릴 만큼 컸고 몇몇 동료는 불편한 듯 시선을 피했지만 그의 고질적인 한국 폄하 발언에 익숙한 듯 대부분 침묵을 지켰죠. 그의 주장은 늘 비슷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은 미국의 시장 개방과 기술 지원 덕분이고 안보는 전적으로 주한미군에 의존하며 한국의 방산 기술은 미국의 것을 어설프게 모방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논리였어요. 특히 폴란드 수출로 주목받는 K9 자주포를 M109의 짝퉁이라 칭하며 한국인들은 독창성 없이 그저 베끼는 데만 능하다고 단언하는 그의 모습은 익숙했지만 오늘은 유난히 더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시선이 저를 향하는 것을 느꼈어요. 마치 데이터만 믿는 순진한 친구, 자네 생각은 어떤가? 라고 묻는 듯 했죠. 저는 객관적인 자료를 중시하는 원칙을 지키려 애썼지만 그의 집요한 냉소는 제 안의 작은 의심을 건드렸습니다. 혹시 저희가 놓치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닐까요? 빌의 신랄한 비판은 한국의 군사력 자체로 이어졌어요. 주한미군이 없다면 즉시 북한에 의해 무너질 종이 호랑이이며 특히 예비군 훈련은 군복 입고 캠핑하는 수준이라고 조롱하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실탄 사격 경험도 부족한 예비군들이 총을 잡으면 사고나 낼 것이라는 식의 막말도 서슴지 않는 분위기였죠. 몇몇 동료가 그의 과격한 농담에 옅은 웃음을 흘리는 순간 저는 겉으로는 표정을 관리하려 애썼지만 속으로는 불편함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저희가 과연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의 정책 결정이 이런 편견에 기반해도 괜찮은 걸까요? 결국 샘 국장님이 빌의 말을 제지하고 논의를 본래 주제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회의실을 나오면서도 제 머릿속은 이미 한국에 대한 물음표로 가득 차 있었어요. 빌의 주장이 그저 편견일 뿐일까? 아니면 그의 말 속에 일말의 진실이라도 숨어 있는 걸까요? 이 작은 회의실에서 시작된 의문이 제 앞날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끌 줄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부서 전체 회의에서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있었어요. 나토와의 연계하에 동맹국들의 변화하는 전략적 역량을 평가하고 미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꽤 규모가 큰 보고서 작성 임무였죠. 회의실 전면 스크린에는 복잡한 그래프와 데이터들이 펼쳐졌는데요. 유독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는 한 막대 그래프가 제 시선을 강하게 끌어당겼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어요. 샘 국장님은 이번 프로젝트가 단순한 현황 분석을 넘어 향후 미국의 외교 및 국방 정책 방향 설정에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제 이름이 호명되었죠. 이 프로젝트의 핵심 분석 대상 국가 중 하나인 한국 파트의 분석 책임자로 제가 지명된 것입니다. 태블릿 화면에 뜬 분석 대상 국가 목록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 며칠 전 회의실에서의 일이 떠오르며 묘한 운명의 장난처럼 느껴졌어요.
바로 그때 빌이 특유의 비꼬는 듯한 말투로 프로젝트의 가치, 특히 한국 같은 나라를 심층 분석할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듯한 발언을 했죠. 그는 저를 빤히 쳐다보며 도발적인 시선을 던졌습니다. 마치 제가 직접 한국에 가서 그들의 군사력이 얼마나 과장되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식의 제안이었어요. 순간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제게 집중되었고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빌의 의도는 뻔했지만 그의 도발은 오히려 제 안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객관적인 진실을 확인하고픈 욕구를 자극했어요. 어쩌면 이것이 편견을 넘어설 절호의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직접 현장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분석 방법일 거라는 제 의견을 밝혔습니다. 샘 국장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흥미로운 제안이라며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었어요. 마침 국무부 상층부에서도 한국의 급격한 방산, 역량 성장에 대한 현장 확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는 점을 덧붙이셨죠. 그렇게 저의 한국행은 공식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단순한 자료 분석을 넘어 실제 무기 체계, 시연 참관과 군사훈련 현장 방문까지 포함하는 심도 깊은 출장이었어요. 사무실로 돌아가는 복도에서 빌이 따라붙어 정말 갈 건지 묻는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단호하게 이번 일은 개인적인 호기심이 아니라 정책 기획관으로서의 책임이며 객관적인 사실만이 우리의 판단에 도움이 될 거라는 제 생각을 전달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인 한국 방문 준비에 착수했어요. 한국 국방백서 최신판부터 주한미군이 작성한 보고서, 각종 외신 분석 자료까지 닥치는 대로 읽어 내려갔죠. 특히 빌이 그토록 폄하했던 K2 전차와 K9 자주포 관련 기술 보고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샘 국장님은 제게 이번 출장이 단순한 보고서 작성을 넘어 향후 한미 동맹과 방산,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도 있는 중요한 임무임을 거듭 강조하셨고 그 무게감이 제 어깨를 더욱 무겁게 했어요. 출발 전날 밤 인천행 비행기 티켓을 손에 쥐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빌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 했지만 동시에 이 여정이 제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에 대한 묘한 기대감으로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14시간의 지루한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발을 디뎠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출발 전 다운로드해둔 한국전쟁 다큐멘터리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잿더미가 된 서울의 흑백 사진, 혹독한 추위 속에서 싸우는 병사들, 모든 것을 잃고 망연자실한 피난민들의 모습은 70여 년 전의 일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생생하게 다가왔죠. 인구의 10%가 희생되고 국토 전체가 폐허가 되었던 나라가 불과 반세기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자 빌의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발돋움했다는 사실은 여전히 현실감이 떨어졌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K방산 관련 자료로 넘겼어요. K2 전차의 상세 재원, FA50 경공격기의 성능 데이터, 특히 K9 자주포가 터키, 폴란드, 인도, 호주 등 까다로운 유럽 국가들에까지 성공적으로 수출되었다는 기록들은 인상적이었지만 여전히 숫자와 실제 능력 사이의 간극에 대한 의구심은 남아있었죠. 빌의 냉소적인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한국의 독특한 예비군 제도에 관한 보고서를 읽으며 전 국민적인 국방 참여와 병역 의무 이후에도 수년간 이어지는 훈련 시스템이 미국의 모병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인지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빌이 말한 주말 캠핑 수준일까? 아니면 저희가 간과하고 있는 효율적인 방위 체계일까 하는 궁금증이 꼬리를 물었죠. 낯선 군사훈련장의 포성 소리가 들리는 듯한 꿈에서 깨어보니 창밖으로 한반도의 해안선이 보였습니다. 착륙 안내방송과 함께 저는 드디어 미지의 땅 한국에 도착했어요. 공항에서 저를 맞이한 주한미군 연락장교와 함께 곧바로 향한 곳은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특수전사령부 예하 부대의 훈련장이었습니다. 외국 정책 담당자에게는
좀처럼 공개되지 않는 특별한 기회라는 점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죠. 훈련장에 들어서는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진흙탕 속에서 낮은 포복으로 기어가는 병사들의 머리 위로 실제 예광탄이 빗발치듯 날아다니는 극한의 침투 훈련. 흙과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는 그들의 강인한 눈빛은 비리 조롱했던 나약한 한국 군인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동기화된 움직임, 숨막힐 듯한 긴장감 속에서 이어지는 훈련 강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연락장교의 부연 설명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죠. 이어진 화생방 훈련 참관은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방독면을 쓴 대원들이 실제 독가스가 살포된 밀폐 공간 안에서 침착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모습은 단순한 훈련, 시나리오가 아닌 실제 위협에 대한 처절한 대비로 보였어요. 안내를 돕던 한국군 민준소령의 차분한 표정에서 북한의 화학무기 위협이 단순한 가정이 아닌 현실이며 이런 훈련이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대비 책임을 읽을 수 있었어요. 미군이 첨단 기술과 압도적인 화력에 중점을 둔다면 한국군은 극한의 상황에서의 생존 능력과 임무 완수 능력 배양, 즉 인간 한계 극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차이점을 명확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후에 참관한 건물 내부 소탕 및 근접 전투. 훈련 역시 실전을 방불케 하는 신속함과 정교한 팀워크를 보여주었죠. 하루 일정을 마치고 만난 특전사 지휘관, 지훈이라는 분의 담담한 표정과 태도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늘 최악을 가정하고 대비하며 그것만이 실제 상황에서 자신과 전우, 그리고 국가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는 그의 훈련 철학이 과장 없이 느껴졌거든요. 숙소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펼쳐 그날의 경험을 기록했습니다. 한국 특전사의 훈련은 전쟁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전쟁 그 자체를 살고 있는 모습이다. 비례 편견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었는지 첫날부터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어요. 이튿날 저는 한국 방문의 핵심 목적 중 하나인 K방산의 실체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이른 새벽부터 움직였어요. 저희가 향한 곳은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 산하의 시험장이었죠. 입구에서부터 시작된 삼엄한 보안 검색 절차는 펜타곤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으로 이곳에서 다루는 기술의 중요성을 단번에 짐작하게 했습니다. 브리핑룸에 들어서자 국방과학연구소의 서연 선임연구원이라는 분이 저희를 맞이했어요. 그녀는 차분하지만 강한 자신감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등 한국의 대표적인 무기 체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설명은 각 무기가 단순히 외국의 기술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 독자적인 연구개발 노력과 한반도의 특수한 산악, 지형 및 작전 환경에 최적화된 혁신적인 설계 사상이 반영된 결과물임을 명확히 강조하는 내용이었어요. 빌의 카피캣 주장이 머릿속에서 희미해지는 느낌이었죠. 이론적인 설명이 끝난 후 저희는 실제 기동 및 사격 시연이 이루어질 야외 시험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가장 먼저 시연된 것은 K9 자주포였어요. 육중한 포신이 하늘을 향해 각도를 잡고 잠시 후 귀마개를 뚫고 들어오는 엄청난 굉음과 함께 발사된 포탄은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표적 지역에 정확히 낙하했죠. 놀라운 것은 발사 속도였습니다. 거의 자동 소총처럼 느껴질 정도로 빠른 속도로 연이어 발사된 포탄들이 모두 오차 범위 내에 정확히 탄착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짧은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이어진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 시연은 더욱 장관이었죠. 발사 명령과 함께 수십 발의 로켓이 불꽃 꼬리를 그리며 하늘로 솟아올랐고 잠시 후 목표 지역 전체를 초토화시키는 강력한 화력을 과시했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목표 지점을 강타하는 정밀도는 가히 경이로운 수준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시연된 K2 전차의 기동 및 사격 능력 역시 제 기대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험준한 시험장의 야지를 마치 평지처럼 질주하는 압도적인 기동성, 빠르게 움직이는 표적을 정확하게 조준하여 명중시키는 포탑의 안정화 능력, 그리고 운용 편의성을 극대화한 첨단 전자장비들은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했어요. 특히 한국의 산악 지형에 맞춰 독자 개발했다는 유기압 현수장치는 특정 환경에서는 미군의 에이브람스 전차보다도 더 우수해 보일 정도였죠. 저와 함께 시연을 참관하던 프랑스, 영국 등에서 온 다른 군사 전문가들의 표정에서도 놀라움이 역력했습니다.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모습에서 K9 자주포의 발사 속도와 정확성, 그리고 천무 시스템의 놀라운 가격 대비 성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읽을 수 있었어요. 점심 식사로 야전 식당에서 먹은 뜨끈한 김치찌개는 단순한 식사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오전 내내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한 한국 무기들의 압도적인 성능은 비리 떠들던 짝퉁 무기 작동 불능이라는 평가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편견에 불과했는지 명백히 증명하고 있었죠. 오히려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는 미국이 배워야 할 점도 있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오후에는 국내 방산 대기업의 연구소를 방문할 기회도 가졌어요. 그곳에서 제가 본 것은 단순한 생산 라인이 아니었습니다. 무인 전투 차량, AI 기반 표적 인식 시스템, 차세대 통신 네트워크 등 미래 전장을 대비하는 첨단 기술 연구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죠. 한국은 이미 다음 세대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동안의 강렬한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의 방위 산업이 비례 폄하와는 정반대로 독자적인 기술력과 끊임없는 혁신을 바탕으로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음을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노트북에 새로운 메모를 추가했어요. K방산 모방이 아닌 혁신, 가격 경쟁력을 넘어선 성능 우위 확보. 셋째 날 아침, 저는 예상치 못한 일정 변경 통보를 받았어요. 원래 예정되었던 정책 세미나 대신 서울 도심 한복판의 지하철역에서 진행되는 민방위 훈련을 참관하게 된 거죠. 솔직히 말해 전날의 첨단 무기 시연에 비하면 다소 흥미가 떨어지는 일정이라고 생각하며 약간의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제가 목격한 광경은 또 다른 형태의 충격과 함께 깊은 깨달음을 안겨주었어요. 출근 시간 인파로 북적이던 지하철역 구내에 갑자기 요란한 공습 경보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이후의 상황이었어요. 수많은 시민들은 전혀 당황하거나 우왕좌왕하는 기색 없이 마치 오랫동안 훈련된 군인들처럼 일제히 하던 일을 멈추고 안내 요원의 지시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지정된 대피 경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죠. 말끔한 정장 차림의 직장인들, 교복을 입은 학생들, 백발의 노인들, 어린아이의 손을 잡은 부모들까지 예외 없이 모두가 침착하게 대피 훈련에 동참하며 비상 상황 발생 시 행동 요령을 따르는 모습은 경이롭기까지 했습니다. 순식간에 거대한 지하철역은 유사시 수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지하 대피소로 변모했죠. 안내를 맡은 공무원의 설명을 통해 이것이 60년 이상 지속된 분단이라는 특수한 현실 속에서 한국 사회 구성원 전체가 체득한 높은 안보 의식의 발현이며 단순한 보여주기식 훈련이 아니라 실제 생존과 직결된 문제임을 이해했습니다. 오후에는 서울 외곽의 한 예비군 훈련장으로 이동했어요. 각기 다른 직업과 연령대의 남성들이 평상복 차림으로 속속 도착하여 군복으로 갈아입고 훈련에 임하는 모습은 무척이나 이색적이었습니다. 아침에는 평범한 시민이었다가 오후에는 소총을 들고 전술 훈련에 임하는 군인으로 변모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저는 전날 보고서로만 접했던 한국의 독특한 예비군 시스템의 실체를 다시 한번 실감했죠. 예비군 태우 지휘관으로 보이는 분의 설명을 들으며 한국의 성인 남성 대부분이 병역 의무를 마친 후에도 8년간 매년 일정 기간 소집되어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하며 훈련 내용 역시 단순한 제식 훈련이 아닌 실탄 사격, 분대 전술, 시가지 전투 등 실전적인 과목들로 구성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사격장에서 비례 조롱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양복 대신 얼룩무늬 군복을 입은 평범한 회사원, 자영업자, 기술자들이 능숙하게 K2 소총을 다루며 표적을 향해 정확히 사격하는 모습은 놀라웠어요. 분대 단위 전술 훈련에서도 어색함 없이 서로 협력하며 임무를 수행하는 모습은 그들이 결코 주말 캠핑을 온 것이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그들의 진지한 눈빛과 절도 있는 동작에서 저는 이것이 국가방위 태세의 중요한 일부임을 느낄 수 있었죠. 훈련 중간 휴식 시간에 만난 한 예비군, 자신을 핀테크 개발자라고 소개한 준호라는 분의 모습은 더욱 인상 깊었어요. 매년 반복되는 훈련의 번거로움이나 부담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는데 그는 휴전선 너머의 위협이 존재하는 한 선택의 여지가 없으며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듯 담담한 표정을 지었죠. 그 당연함 속에 깃든 비장함이 저를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훈련장을 떠나며 저는 한국의 진정한 강함이 단순히 정규군의 전투력이나 첨단 무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사시 국가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총을 들 준비가 되어 있는 수백만 명의 예비 전력,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안보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국민 전체의 의식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미국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국가 안보 개념이었어요. 제 노트북에는 또 다른 메모가 추가되었습니다. 한국의 민방위 및 예비군, 시스템, 단순한 제도를 넘어선 국가 생존 전략, 전 국민이 잠재적 전투원이자 살아있는 방패. 저의 한국 방문 일정은 경기도 북부 최전방 지역에서 펼쳐지는 대규모 한미연합 야외 기동 훈련 참관으로 정점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새벽 4시,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에 저는 군용 헬리콥터의 요란한 로터 소리와 함께 이륙했습니다. 저희의 목적지는 비무장지대에서 불과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연합훈련 지휘본부였죠. 창밖으로 보이는 겹겹의 산 능선과 철책선은 이곳이 언제든 다시 전쟁터가 될 수 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긴장이 첨예한 지역 중 하나임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헬기에서 내리자마자 마주한 지휘본부의 풍경은 분주함 그 자체였어요. 한국군과 미군 장교들이 한데 섞여 거대한 작전지도 앞에서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고 통신 장비에서는 끊임없이 보고가 오갔습니다. 저를 안내한 주한미군 장성은 저를 곧장 상황실로 이끌었죠. 전면을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에는 훈련 지역의 실시간 영상과 함께 아군과 가상 적군의 위치, 이동 경로 등이 복잡한 기호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훈련 시나리오는 북한의 기습적인 남침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되었고 한미연합부대가 적의 초기 침투를 저지하고 효과적인 반격을 통해 실지를 회복하는 복잡하고 역동적인 작전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저는 특히 한국군 지휘관들의 침착하면서도 신속한 상황 판단 능력과 의사결정 과정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전장 상황 변화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예하부대에 정확한 지침을 내리는 모습은 오랜 경험과 훈련으로 다져진 노련함 그 자체였죠. 옆자리의 미군 장성은 조용히 한국군 장교들의 뛰어난 능력, 특히 북한군의 전술과 한반도 지형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들의 작전 수행 능력에서 미군 역시 배울 점이 많다는 분위기였습니다. 야전 식당에서 가진 점심 식사 자리에서도 다른 미군 장교들 사이에서 한국군과의 연합, 작전에 대한 강한 신뢰와 만족감이 느껴졌어요. 미군의 첨단 정보 자산 및 화력 지원 능력과 한국군의 지형, 숙지 능력 및 실전적인 근접 전투 능력이 결합될 때 강력한 시너지가 발휘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죠. 오후에는 실제 포탄이 오가고 전투기들이 낮게 상공을 가르는 더욱 실감 나는 실기동 훈련이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포연과 함성이 가득한 훈련장 속에서 한미연합군은 마치 하나의 몸처럼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작전을 수행했고 특히 험준한 산악 지형을 자유자재로 넘나들며 적진 깊숙이 침투하는 한국군 특수부대의 정교한 작전 능력은
함께 참관하던 미군 관계자들조차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훈련 종료 후 열린 합동 강평 세션에서는 양국 지휘관들이 허심탄회하게 훈련 결과를 분석하고 개선점을 논의했는데 저는 사소해 보이는 절차상의 오류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철저하게 분석하며 완벽을 추구하는 한국군의 집요함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해질녘 훈련장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서 멀리 DMZ 방향을 바라보며 저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군사력을 과소평가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이제 제 마음속에는 그들의 능력과 헌신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저는 워싱턴의 빌에게 이 경험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이곳에서 제가 본 것은 단순히 숫자나 장비의 문제가 아니었죠.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의지, 철저한 준비성, 그리고 국가적인 결단력의 문제였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국방부 관계자들과의 최종 미팅과 짧은 서울 시내 탐방을 통해 한국의 눈부신 발전상과 그 이면에 자리한 강력한 국방력이 어떻게 평화로운 일상을 지탱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마지막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만난 한국군 상현 중령이라는 분의 이야기는 특히 가슴 깊이 남았습니다. 진정한 국방력은 값비싼 무기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운용하는 군인들의 강인한 정신력과 국가를 지키겠다는 국민들의 의지가 결합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그의 신념은 제가 지난 며칠간 한국에서 직접 보고 느낀 진실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다가올 국무부 보고를 준비하며 복잡한 상념에 잠겼어요. 빌과 다른 동료들의 편견을 깨뜨릴 수많은 데이터와 생생한 경험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가. 그들의 반응이 어떨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 자신은 이번 여정을 통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게 가르쳐준 교훈, 즉 진정한 국가의 힘은 눈에 보이는 무기가 아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의지와 헌신에서 비롯된다는 깨달음은 앞으로 저의 정책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미 국무부 정책기획관 노아의 시선으로 처음 가졌던 편견과 의심을 넘어 한국의 진정한 힘을 발견하는 여정을 함께했어요. 첨단 무기 시연의 놀라움뿐만 아니라 극한의 훈련을 감내하는 군인들의 강인함, 그리고 일상 속에 깊이 스며든 국민들의 철저한 안보 의식까지 저 역시 노아의 변화를 따라가며 깊은 감동과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헌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고요. 오늘 이야기에 공감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저희 채널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이랍니다. 앞으로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희와 계속 함께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